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위험성 평가의 개요, 위험성 평가 절차, 위험성 평가 방법,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작업자,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성립되며 정신, 육체, 노동, 근무 형태나 직종, 직급에 상관하지 않으며 계약의 형식이 도급이나 고용계약이나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5조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38조 및 3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는 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작업 전, 작업 중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업 전 안전점검과 안전작업수칙 이행, 두 번째, 표준 안전작업 준수, 세 번째, 보호구 착용, 네 번째, 방호조치 기능의 유지, 다섯 번째, 위험장소 출입 금지, 여섯 번째, 정리정돈 및 안전점검, 일곱 번째, 안전보건교육. 여기서 안전보건교육이라 하면은 정기교육, 채용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또 마지막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그 안전보건교육들을 수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빈도와 중대성, 강도를 추정하고 또한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해 그 감소 대책을 통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대상,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보게 되면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 위험 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이것을 이제 아차사고라 하는데 그런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 위험 요인을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에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험성 평가 관련 이제 법령을 보게 되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1항으로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여기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라는 것은 이전 페이지에 말씀드렸던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망 사업주는 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4항 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먼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역할로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보게 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성 평가의 주체자들로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또한 관리감독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그리고 사업장 내에 그 해당 작업의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실시 주체로는 위험성 평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관계자에게 전하고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방침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안전보건 관리의 기본이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계셔야 하고요. 위험성 평가는 일명 PDCA라고 하는데 먼저 그 위험성 평가를 계획하고 또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나온 유해 위험 요인들을 확인하고 또한 그것이 위험성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검토하고 또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그 감소 대책을 이행하는지까지의 단계를 따라 실시하면 되고 또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역할로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 어떻게 보면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또한 그 위험 요인을 위험성이 어떤지, 가능성은 어떻게 몇 점이 될 건지, 또한 중대성은 몇 점이 될 것인지 그런 걸 추정하고 결정을 하고 또한 그 위험성에 따른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험성 평가에 직접 같이 진행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이제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이제 지침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때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로는 일단 최초 평가가 있고 수시 평가가 있고 정기 평가가 있습니다. 일단 최초 평가를 먼저 보게 되면 회사가 설립된 그 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정기 평가는 그 최초 평가를 그러니까 만약에 24년 10월 했다고 하면은 25년 10월까지 정기 평가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수시 평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용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 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는 경우 수시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로는 먼저 위험성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또 이제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 각 사업장을 작업 공정을 돌아보게 될 텐데, 그 작업 공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 위험 요인이 얼마나 발생 가능성이 많은지, 발생했을 때 얼마나 큰 재해로 다가오는지 위험성을 결정하고, 이것이 만약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라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만약에 허용 불가능한 수치이다 하면은 그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그것을 실행을 통해 다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낮추고, 그렇게 위험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또 전체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 공유를 하고 기록 보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운영과 절차, 조직 구성과 운영을 보게 되면 사업주 또는 공장장은 위험성 평가의 총괄 관리자가 되고, 부서장은 위험성 평가의 실시 상황에 대한 책임자가 됩니다. 현장 감독자, 직장, 조장, 반장 등은 위험성 평가 실행 담당자가 되겠고요. 현장 작업장은 위험성 평가의 실시자가 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보좌, 지도,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를 보게 되면 위험성 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과 같고,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되, 현장 작업자는 다음 절차에 참여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전 준비를 보게 되면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내용으로는 위험성 평가의 목적 및 방법, 위험성 평가 시기 및 절차, 위험성 평가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위험성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위험성 평가 주지 방법 및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규정이 필요하며, 위험성 평가의 실시는 사업장의 생산 활동에 따라 실시 규정을 수립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는 사업장에서 작성한 사내 규정인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현장 작업자가 일하는 작업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이 대상, 주로 작업을 대상으로 하되 설비 등을 포함합니다.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것이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정상 작업 외에 비정상 작업을 포함한다. 정상 작업과 비정상 작업에는 먼저 정상 작업을 보게 되면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 작업 조건, 작업 방법, 순서, 작업 관리 등이 표준화되어 있다. 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정상 작업으로는 정상 작업과 다르게 작업의 조건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작업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나 재해를 당하기 쉽다.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란 의사에 의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가벼운 응급처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을 보게 되면 일단 먼저 다양한 유해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한 7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계적인 위험성을 보게 되면 기계적 동작에 위한 위험, 예를 들어 사무실에 보게 되면 파쇄기 등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쇄기를 사용할 때 옷 끝자락이라든지 넥타이 또는 손가락 등이 말려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동식 작업 도구에 의한 위험. 이동식 작업 도구라는 것은 예로 전기톱이 있긴 하지만 기계실에서 사용하는 전동 드릴이라든지 그런 작업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운반수단 및 운반로에 대한 위험. 운반수단으로는 이동 대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 대차를 사용할 때에는 밀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 작업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을 만큼 물건을 적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면에 의한 위험으로는 커터칼이라든지 그런 나사, 못이 돌출되어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찔림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전선들이 많은데 그 전선들에 몰딩이 되어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물기가 있다든지 그런 미끄러짐 또한 넘어짐 그리고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작업 발판 아니면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취급할 때 물건 낙하사고라든지 추락 등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은 전압 감전 등에 의한 위험, 고압 활선 등에 의한 위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험 물질에 의한 위험성, 가연, 발화성, 유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성, 고위험성 속성을 가진 물질에 의한 위험성. 이것은 대부분 MSDS 대상 물질이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쓰는 종류로는 WD-40, 스티커 제거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생물학적 작업 물질에 의한 위험, 유기물질에 의한 위험, 유전자 조작 물질에 의한 위험, 알레르기, 유독성 물질에 의한 위험. 이것은 병원이나 그런 화학 물질들을 다루는 직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재 및 다섯 번째,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가연성이 있는 물질에 의한 화재 위험,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 폭발력 있는 대가에 의한 위험이 있고요. 6번째, 열에 의한 위험이 있는데 뜨겁거나 차가운 표면에 의한 위험, 화염, 뜨거운 액체, 증기에 의한 위험, 냉각가스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7번째, 특수한 신체적 영향에 의한 위험으로는 진동에 의한 위험, 청각장애를 유발하는 소음 등에 의한 위험, 이상기압 등에 대한 위험이 있고 8번째로는 방사선에 의한 위험, 전기자기장에 의한 위험, 자외선, 적외선 등에 의한 위험이 있습니다. 9번째로는 작업 환경에 의한 위험, 실내 온도, 습도에 의한 위험, 조명에 의한 위험, 작업 면적, 통로, 비상구 등에 의한 위험. 10번째, 신체적 부담에 의한 위험,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이동에 인한 위험, 강제적인 신체 자세에 의한 위험, 불리한 장소적 조건에 의한 동작상의 위험. 11번째,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위험, 잘못된 작업 조직에 의한 위험, 부담이 있고 과중 과소 요구에 의한 부담, 조직 내부적 문제로 인한 부담. 12번째로 불충분한 정보, 취급 부주의에 의한 위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위험, 신호 표시 등의 불충분으로 인한 위험, 취급상의 결함 등으로 인한 위험, 그 밖의 위험, 개인용 보호장구의 사용에 관한 위험, 동물, 식물의 취급상 위험이 있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 파악으로는 일단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락, 높이가 있는 곳에서의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사람의 전도는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뭐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물체의 전도는 물체가 이제 쓰러지거나 뒤집히는 경우를 말하고 충돌, 물체에 부딪히는 경우, 비례, 물체가 날아오는 것에 이제 맞는 것을 비례라고 하고요. 붕괴는 건축물이나 이제 쌓여있는 물체들이 무너지는 경우, 협착은 기계 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절단, 배임, 찔림, 감전, 폭발, 화재, 산소 결핍, 빠짐, 익사, 교통사고 등 이렇게 다양한 유해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방법으로는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아래의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되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사용, 이외에 사업장에 적합한 다른 방법을 가미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으로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 수행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 등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 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의 사전 준비로는 이전에 실시한 점검 사항의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유해 위험 작업 또는 설비의 특이한 사항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질병의 기록들을 준비해 놓고 사업장 순회 점검을 할 때에는 유의사항은 점검자는 사업장 작업에 정통할 것, 측정에 필요한 경우 계측기 등을 준비할 것,
교대 작업인 경우 점검 시간대를 조정할 것, 점검 이후마다 필요할 때마다 점검자 회의를 개최할 것.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수행자가 현장의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나 작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은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 발생 보고서, 작업 환경 측정 및 건강 진단 자료, 유해 위험한 상태나 행동에 따른 아차 사고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중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작성 시 현재 수행하는 작업 중에서 특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선정하고 선정한 작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유해 위험 요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위험성 추정이 있는데요. 위험성이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위험한 정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해, 즉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확률과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초래되는 중대성, 심각성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결국 위험성은 피해의 가능성과 피해의 중대성과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성의 추정으로는 피해 발생 가능성은 그 크기를 추정하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3단계가 될 수 있고 4단계가 될 수 있고 5단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성의 추정에는 과거의 사고 발생과 예상되는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중대성 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위험성 추정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발생 가능성과 또한 발생하였을 때의 중대성을 곱해서 그 점수로 수치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고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자의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위험성의 크기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잔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명기하고 종료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한 수준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수립하는 절차를 반복합니다. 다음 5단계로는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시행입니다.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고려 사항으로는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 대책의 대상으로 한다. 감소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그것은 반드시 실시. 이 경우 4의 조치로 1, 3의 조치를 대체해서는 안되며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저히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상위의 감소 대책을 실시합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작업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합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위험성 크기를 일단 먼저 추정을 하고요.
그 크기가 순서부터 감소대책 우선도를 결정하고 우선도에 따라 개선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개선 실시를 하게 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을 보게 되면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수립한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6단계 기록 및 보관을 보게 되면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 대상 작업,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 추정된 위험성, 실시 감소 대책 내용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기록 기간은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로는 이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사전 준비 그리고 위험성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것에 따른 발생 가능성과 발생했을 때의 그런 중대성을 곱하여서 위험성을 결정하고 또한 위험성이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또한 결과가 마무리되었을 때 그 위험성 평가를 근로자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3년 동안 기록하고 보존하면 됩니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 있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 조사 후 위험성 수준을 판단할 때 상, 중, 하 또는 저, 중, 고와 같이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는 체크리스트법, 유해 위험 요인을 항목으로 나누어 점검한 후 각 항목에 대한 OX 체크 또는 체크 등으로 표시하여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빈도 강도 법입니다. 위험성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빈도와 강도를 곱셈이나 덧셈, 행렬들의 방법을 통해 조합해 위험성의 수준을 산출하고 해당 수준의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시로는 3 곱하기 3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빈도가 하고 강도도 하다. 그럼 1점 낮음이 되겠고요. 만약에 빈도는 2고 강도가 2다. 그러면 4점 보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빈도가 3이고 강도가 중이다. 그럼 6점 높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를 보시게 되면 1점에서 2점은 낮음, 3점에서 4점은 보통, 6점에서 9점은 높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점에서 2점은 그냥 현재 조치,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별도의 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이고 3점에서 4점, 보통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제 개선해야 되고요. 6에서 6점은 높음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위험성 평가가 끝난 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안전 분석 기법으로는 JS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JS 기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 위험 요인과 잠재적인 사고를 파악하고 유해 위험 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에를 보면 예시가 있는데 파트가 미화 파트가 있고 기계 설비, 소방 전기, 방호, 조리, 조경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내에 이제 또 작업 공정을 구분해 보자면 먼저 미화 파트를 보시게 되면 화장실 청소가 있겠고 복도 청소, 사무실 청소, 계단 청소 등이 있을 것이고 화장실을 청소할 때 무슨 위험성들이 있을 것인지 화장실을 청소할 때 물기로 인해서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 계단을 청소할 경우 계단을 헛디뎌서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기계 설비 점검으로는 각종 이제 기계나 팬 그런 것들을 점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을 것이고 소방, 전기, 방호, 또 조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해 위험 요인들을 각 작업 공정별로 나눠서 파악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클래스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위험성 평가 기법이고 평가 구분을 6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세부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 구분으로는 이제 기계적 설비 요인, 전기적 요인, 화학적, 물질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작업 특성 요인, 작업 환경 요인 이렇게 있고 상세 분류로는 협착 위험, 찔림 위험, 기계의 낙하, 전복, 붕괴 위험, 충돌 위험, 감전 위험, 또한 소음의 위험, 진동의 위험 등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위험성 평가 예시를 몇 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화학적 물질의 액체 미스트.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사진을 보시면 그 유리를 닦는 윈덱스 제품인데 이것이 이제 MSDS 대상 물질이라고 하여서 MSDS 대상 물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는 MSDS 자료를 작성하고 또한 그것에 게시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 자료에 대해서 그것을 취급하는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MSD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판매처에서 MSDS를 작성하고 그것을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사고 팔고 하다 보니 구글이나 네이버에 윈덱스 MSDS 이렇게 치시면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계설비적 요인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작은 캐비닛 위에 TV가 배치되어 있고 그 TV가 이제 흔들리거나 치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TV 낙하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감수 대책으로는
TV는 이제 캐비닛 위에가 아닌 벽면 및 천장용 브라켓을 구입하여 벽면이나 TV를 고정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사무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앉아서 모니터와 키보드와 마우스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장시간 중간중간에 휴게 시간이 없을 경우 VDT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소 대책으로는 작업 전, 중, 후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작업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닥에 이제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몰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전선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소 대책으로는 자주 사용하거나 상시 사용되는 그런 전선에는 몰딩 작업이 필요하고 단발적으로 잠깐 사용하는 전선이나 콘센트에 대한 경우에는 사용 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무실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을 텐데 소화기는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소화기 점검표에 이제 점검 최신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기 사용을 할 수 없어 화재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 라는 위험성이고 감소 대책으로는 소화기는 월 1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점검으로는 소화기에 나와 있는 압력을 보시고 초록색 정상 게이지에 있는지 그리고 분말가루가 너무 뭉쳐져 있는지 아닌지 한번 뒤집어 보고 하는 점검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층마다 완광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 곳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완광기 대는 있지만 로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완광기 설치 장소에 창고처럼 쓰여지다 보니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어서 만약에 대피를 할 상황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완광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 위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소 대책으로는 완광기가 없는 곳에는 완광기 설치를 하고 완광기 로프가 없는 경우에는 완광기 로프를 설치하고 완광기에 많은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다 싶으면 완광기 주변에는 물건이 적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엘카 이동 대체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것을 사용하고 접지 않는 경우 밟고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동 대차나 엘카들은 접어서 세워가지고 다른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각 사무실 내에서 캐비닛 위에 이제 물건들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을 건데 그 물건들을 꺼내다가 까치발을 들거나 팔을 쭉 뻗어서 물건을 취하려다가 물건이 낙하하는 경우 또한 넘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취급을 할 때는 작업발판을 구매하셔서 작업발판을 밟고 그 물건을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화기 비치 구역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 비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장소에는 소화기 비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소화기는 1개월 1회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소화기가 막 문 뒤나 물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사무실에 파쇄기라든지 천공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게 될 텐데, 천공기 사용할 때 이제 손에 찔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천공기 사용 구역에 손찔림 주의, 경고 표지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싱크대 주변이나 아니면 책상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커피포트가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물기둥이 콘센트에 들어가서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콘센트에는 이렇게 사진과 같이 싱크대 주변에 있는 콘센트라 하면 덮개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되겠고요. 커피포트 등이 있는 그런 콘센트에는 조금 커피포트와 이격거리를 둔다든지 아니면 벽면에 콘센트를 부착해 놓는다든지 그런 감소 대책이 있습니다. 또한 카페나 그런 커피포트 사용 시 이제 뜨거운 증기가 나오고 또 뜨거운 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화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커피 머신기 아니면 뜨거운 어떤 커피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화상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계실에 보면 그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인지하고 있고 또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되다 보면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또한 피곤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발이 빠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소 대책으로는 배수로 덮개를 설치하여서 발이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사무실 내 또 기계실 내 소화기가 훼손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의 적정 사용 기한은 10년으로 나와 있고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를 해주시고 이것 또한 월 1회 점검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기계실 내 회전 공구 사용 시 면장갑 착용으로 인한 말림 사고 발생 위험. 기계실에 보면 그 휴대용 전동 드릴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용을 할 때 면장갑을 끼고 있으면 이게 돌아가는 드릴에 장갑이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 대책으로는 그 회전 공구, 회전 드릴, 전동 드릴을 사용할 때 면장갑이 아닌 그 3M 장갑, 손에 이게 착 달라붙고 좀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장갑을 착용할 수 있도록 또한 구매, 또는 비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